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연봉 7조 일론 머스크 미국 CEO 연봉왕. 애플팀 국의 25배.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해 미국 CEO 중 최고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에서 10위까지의 연봉을 모두 합해도 머스크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약 66억 5,880만 달러를 벌어 미국 내 CEO 연봉 순위 1위에 올랐다. 1년 전에도 머스크는 해당 분야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당시 연봉은 5억 9,527만 달러로 1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났다. 머스크가 이를 모두 월급으로 받은 건 아니다. 머스크는 2018년 CEO 계약을 맺으면서 월급이나 현금 보너스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주식 옵션 12개를 받았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이 같은 수준이 6개월 평균 유지된다면 머스크가 주식을 더 보유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다. 이론상으로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최대 558억 달러이다. 임원 연봉 관련 컨설팅 업체인 롱네커의 이안 케아스 시니어 디렉터는 머스크의 연봉 체계를 두고 그야말로 완전한 성과급의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2위는 마이클 파이코츠 오크스트리트 헬스 CEO로 1억 3,37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여기에 11배를 해야 머스크의 연봉이 나온다. 팀쿡 애플 CEO는 지난해 연봉이 2019년보다 1억 달러 이상 늘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CEO 순위에서는 같은 기간 2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쿡은 지난해 2억 6,500만 달러를 벌었다. 이중 급여는 300만 달러이며 보너스로 1,073만 달러를 받았다. 여기에 각종 특전과 주식 보상이 합해졌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CEO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SNL이나 트위터의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그가 3년 전 얻어낸 CEO 급여 계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일부 비평가들은 천문학적인 머스크의 급여 수준을 미국 성과주의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며 CEO 한 명에게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회사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한다면 머스크가 수십억 달러를 받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격의 정책연구소 글로벌 경제 프로젝트의 사라 앤더슨은 그들은 몇 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역사를 바꾼다는 영웅사관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석진 사무실에 있는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움직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작은 도우미에 불과하게 만든다고 비평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머스크 CEO, 테슬라 떠날 수도 있어. 투자업체 번스타인 전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투자업체 번스타인은 머스크가 테슬라 CEO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토니 세코나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향후 실적 발표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했다. 세코나이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CEO직에서 물러나거나 아예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보어링 컴퍼니 등이 CEO를 동시에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를 낸 테슬라 대신 스페이스X에 주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전기차 쇼케이스 행사에 머스크와 테슬라가 초대받지 못한 것도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이 머스크 CEO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기차 판매에 올인해서 전미자동 차노조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기술력 보증서 애플 공급망에 중국 기업 대거 편입. 아이폰 13 생산도 맡겨. 애플이 최신 아이폰 위탁 생산을 위해 중국 공급업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도 중국 업체가 일부 생산한다.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전자제품 위탁 생산 기업인 럭스셰어가 경쟁 사인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을 제치고 아이폰 13 시리즈의 최대 3%를 생산하기로 했다. 애플은 오는 1월까지 아이폰 13을 최대 9,500만 대 생산한다는 계획으로 럭스셰어는 약 285만 대 생산을 맡게 된다. 럭스셰어는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를 이달부터 생산한다.
애플 공급망에 새로 합류한 업체가 통상 구형 아이폰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럭스쉐어가 지난해 인수한 한국 카메라 모듈 업체 코일전자와 대만 금속 프레임 제조업체인 캐세텍도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중국 4대 스마트폰 브랜드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써니옵티컬도 올해 처음으로 아이폰 공급망에 편입됐다. 중국 최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제조사이자 프리미엄 렌즈 제조사로 선두를 달리는 써니옵티컬은 아이폰 후면 카메라 공급을 맡는다. 삼성 대항마로 중국 기대를 한몸에 받는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3분기 애플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아이폰 13 시리즈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애플 공급업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한 아이폰 공급업체 고위 임원은 럭스쉐어가 올해 아이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가드를 내려선 안 된다며 만약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들이 주요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플이 협력업체에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애플 공급망에 포함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력을 인증하는 보증서로 통하는 이유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위탁 생산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협력을 늘리면서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 경쟁사들이 수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니케이 아시아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수혜 가능성. 페이스북 엔비디아 가장 유망. 극단적으로 얘기해 메타버스 관련 기업은 오히려 돈을 버는 게 더 부정적입니다. 아마존이나 카카오가 적자를 지속하다가 수익을 낸 지 몇 년 되지 않듯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동호 KB자산운용 상장지수 펀드 운용실장은 아시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기업에서는 흑자 여부보다 활성 유저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B자산운용은 지난 6월 14일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대표 종목에 투자하는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를 출시했다. 6일 기준 설정액은 370억 원, 수익률은 5.6% 수준으로 선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메타버스가 실체가 없고 일시적 유행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 열풍이 일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증시에서는 큰 반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 기업들의 실적이 변변치 않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1위 메타버스 게임 회사 로블록스의 경우 작년 영업 손실이 2억 6,600만 달러에 달했다. 올 1분기 영업 손실만도 1억 3,500만 달러였다. 차 실장은 1990년대 중반 설립한 아마존은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통해 고객을 플랫폼에 가둬뒀다며 결국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든 플랫폼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독 한국에서만 메타버스가 인기를 얻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외에서는 빠른 사람들만 알지 한국처럼 전 국민이 알지는 않는다며 한국 시장이 좀 더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차 실장은 인프라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기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3D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2D와는 주고받는 데이터가 차원이 달라야 한다며 인프라는 5G 이동통신이 가능해지고 클라우드가 낮은 가격에 보편화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드웨어 측면에서 페이스북의 VR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가 인기를 얻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VR 헤드셋 218억 8천만 달러 규모로 미국 육군에 공급하기로 했다며 아이폰이 등장한 후 국내에서 카카오톡 등 관련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다시 아이폰이 잘 팔리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콘텐츠를 통해 360도로 느낄 수 있는 영상과 게임을 통해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에서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실장은 향후 메타버스계의 아마존이 될 기업으로 단연 페이스북을 꼽았다. 그는 오큘러스 퀘스트를 페이스북이 잘 갈아놓고 있다며 향후에는 각종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잘 구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도 최근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역시 3D 세계 구현을 위해서는 그래픽 칩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 메타버스 핵심 종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 실장은 메타버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단기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 등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게 맞다면서도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이
이전 피처폰으로 돌아갈 수 없듯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MS,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요구.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나섰다. AFP 통신에 따르면 MS는 9월부터 미국 내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과 판매자, 방문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는 미국 내 사업장을 잃으면 10월 4일에 재개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내 델타 변이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MS 외에도 미국 내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아마존은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 재개 시기를 오는 9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뤘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주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했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재택근무 옵션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했다. 페이스북은 사무실로 복귀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